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매 교정술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눈매 교정술을 하면 눈매가 막연하게 이뻐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크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눈매 교정술이 필요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이제 그 눈매 교정술이란 걸 그분한테 이제 적응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반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 예정이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눈매 교정술이 어떤 방법인지, 이게 내 눈에 적응을 하면 어떤 형태로 변할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메인 근육은 뭐냐면은 여기가 검은 눈동자고, 요게 이제 속눈썹이겠죠. 여기가 보면 이제 눈썹 위에 있는 눈썹 위 뼈고요. 이 안쪽에 보면 눈 밑에 건판이란 게 있어요. 건판이란 게 있고, 이걸 따라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눈 뜨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종류가 있는데, 보면 근육에 따라서 이게 하나, 둘, 크게 두 가지 근육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이게 상방향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검은 눈동자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안검거근이라는 이 근육이 있는 것이고,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주로 어떨 때 작용하느냐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눈을 뜨게 하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안검거근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전두근을 이용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여기에 가로 방향으로 주름이 많이 지게 된다. 그래서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눈을 뜨는 근육은 결국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이 안검거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수술을 눈매 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검하수하고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눈 뜨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병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그 안검하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눈매 수술이라는 게 이제 수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피부거든요. 피부를 여기다가 절개창을 낸 다음에 의사가 들어가서 이 근육 있죠. 근육을 이렇게 뭉쳐 놓는다든지, 아니면 근육을 좀 길이를 단축시킨다든지, 고무줄을 이렇게 겹쳐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무줄을 길이를 단축시킨다든지 하면 이 근육에 힘이 없을 때 좀 더 힘이 강화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수술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눈매 수술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식도처럼 실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뺑 근육을 둘러싸서 감은 다음에 이렇게 빼놓으면 요거는 비절개 방식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이제 근육이 짧게 뭉치게 되니까 눈뜨림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눈매 수술의 정의와 수술 방법인데, 이 수술의 적응 대상이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응 대상이 실제로 거근의 기능이 약해서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이제 눈매 수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피부가 많이 늘어짐이 있다거나, 쌍꺼풀이 없는 피부가 보통 늘어짐이 있죠. 피부가 많이 내 눈꺼풀을 덮는 게 주 원인이라면 그거는 눈매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쌍꺼풀을 만들거나 이 피부의 길이를 단축시켜주는 수술을 해서 눈 노출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근거근의 기능은 정상인데 피부가 늘어짐이 많아서 내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 노출량이 작다, 이런 경우는 눈매 수술이 아니고 이 쌍꺼풀 수술이나 혹은 눈썹 악어상 혹은 이마 악어상, 이런 수술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눈매 수술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매 수술을 했을 때 변화들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를 체크를 해보고 이제 받아야 되겠죠. 눈매 수술이라는 것의 효과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검은 눈동자가 이만큼이 노출됐는데 노출량들이 보면 수술 전에 비해서 이렇게 다들 증가돼 있죠. 이 검은 눈동자 노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술을 이제 눈매 수술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보니까 이 검은 눈동자 노출량만 증가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후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첫 번째로 쌍꺼풀이 크기가 줄어들어요. 지금 이 쌍꺼풀이 수술 전은 이만하잖아요. 수술 후는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쌍꺼풀은 눈을 감았을 때 같은 높이의 지금 쌍꺼풀이에요. 근데 눈을 잘 뜨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쌍꺼풀의 볼륨이 증가되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지고,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상당히 좁아져 있죠.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고 쌍꺼풀이 작아져요. 눈을 뜨니까 안으로 말고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말고 들어가면서 이 쌍꺼풀이 작아지게 되고, 같은 쌍꺼풀이 높이였을 때 이 볼륨이 증가되게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이 점이에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진다는 점. 이게 어떤 분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어떤 분한테는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분은 괜찮은데 거리가 아직까지 여기가 넓죠. 근데 여기가 수술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이 가리고 있으니까 얘가 이까지 증가해야 될 것이고, 보니까 눈하고 눈 사이 거리가 상당히 좁아졌네. 이런 평가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비율상의 문제를 보면 남자는 괜찮아요. 여기 이 비율이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는 게, 남자는 사회 통념상으로 우리가 이제 미적으로 봤을 때 뭐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뭐 1대 몇이다, 1.8대 1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죠. 그런데 남자분들은 대체로 괜찮다는 평가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하면 눈하고 눈 사이 거리가 좁아져서 인상이 좀 세 보인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남과 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눈매 교정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수술 전에 이 간격이 굉장히 넓죠. 그죠? 넓은 게 줄어들어서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온 거죠. 넓은 게 줄어들면서 그 공간을 쌍꺼풀하고 이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래 분의 사례에서 보면은 이제 눈동자가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좀 좁아져서 대중들이 선호하는 눈과 눈 사이 간격은 이쪽 위쪽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의 경우에 국한돼서 말이죠.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녀에 따른 비율의 차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선호하는 비율이,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비율이 보면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좁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좁죠. 이분은 이렇게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임팩트 있는, 좀 남자다운 공격적인 인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좀 선한 인상이신 거죠. 인연 형태가 이제 양쪽이 다 받아들여진 반면에,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제 여성분들은 이 형태는 좋아하시는데 인연 형태를 보통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인상이 세 보인다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보다 많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매를 하더라도 여전히 넓은 형태에서는 괜찮을 것이고 좁아지는 형태에서도 괜찮으니까 하라 그럴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특히 수술 전에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충분치 못하는 경우에는 눈매 교정술이라는 걸 넣어서 눈을 잘 뜨게 되면 좀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눈과 눈썹 사이를 좁혔다가 다시 조금 넓히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피할 데 없는 형태에 있어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내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내 눈 노출량도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 노출량이, 눈이 이렇게 눈과 눈 사이 거리를 먹고 나면은 좁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좁아졌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리기는 보통 싫어하세요. 그러면 검은 눈동자의 노출량이 다시 줄어들겠죠. 이 검은 눈동자의 노출량을 유지하면서 이게 눈과 눈썹 사이 거리를 늘리려면 눈썹이 위로 상방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는 눈썹 위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올릴 수는 없죠. 이 흉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목적이 눈썹 거상인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가 처짐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눈썹이 처져서 눈을 덮은 형태. 이 형태에서는 이제 이마 거상이 맞는 수술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마 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이 눈이 이런 형태로 넓어지고 싶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눈썹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흉터의 문제 때문에 이마 거상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눈매 수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눈매 수술이란 거는 검은 눈동자 노출량만 늘어나는 수술은 아니에요. 이게 방정식처럼 Y는 AX 더하기 B가 있잖아요.
그럼 X가 변하면 Y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 같이 변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면은 눈매, 검은 눈동자의 노출량이 증가되게 되면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진다. 두 번째로 쌍꺼풀이 크기가 같은 쌍꺼풀이 있었으면 그 쌍꺼풀이 크기는 작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쌍꺼풀 위쪽에 볼륨이 생길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나한테 적합한지 아닌지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